마이크도 안 되겠다. 에휴, 씨. 자, 대상의 어떤 특징이 굉장히 잘 드러나는 거야. 자, 거기에서 치욕을 읽어낸 것이다. 자, 그것은 도시 이주민이 화자가 나무에 대해 동질감을 느끼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거든. 사실 이 보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마지막 두 줄이거든. 자, 뭐를 찾았어야 돼, 여기서? 뭐를 찾았어야 돼? 어떤 단어 두 개가 중요할까? 마지막 두 줄. 비정상의 정상화 한번 해보자. 나무에서 치욕을 읽어낸 한 밑줄 쳐볼래? 별표. 이런 생각을 해야 되거든. 봐봐. 요건 이제 좀 지울게. 이 사고가 세팅이 돼 있어야 되거든. 객관적 사물 대상이지. 맞지? 얘가 원래 치욕스러워? 아니라 했잖아, 내가. 얘가 왜 치욕스러워? 가로수한테 물어봤어? 확인했어? 이거 지금 과학적인 사실, 보편적인 객관적인 사실 아니잖아. 자, 이거 누가 읽어준 거야? 이거 누구 거지? 화자 자신의 뭐야? 주관적인 생각이잖아. 이게 뭐라 했어, 내가? 적자, 프리즘이야. 인간은 굉장히 주관적인 존재거든, 사실은. 아침에는 너 보면 내가 커피 마셨나 물어보거든. 이유가 있거든. 나는 저 커피를 안 마시면 아침에 일이 안 되거든. 진짜. 그러니까 꼭 마시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커피를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 아침에 피곤한지 안 피곤한지가 궁금한 거잖아. 근데 내가 안 피곤하면 안 물어볼걸. 내가 커피를 안 마시면 안 물어볼걸. 그렇지 않아? 인간은 자신이 갖고 있는 주체 프리즘을 통해서 이 사물을 보는데 그래도 보편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야. 근데 신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거든. 완전 주관적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치욕 같은 것들은 얘 프리즘인데 얘가 뭐를 느끼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 치욕을 느끼는 거야. 그 다음 줄이 나오잖아. 뭐라 그래? 도시의 이주민인 화자잖아. 이게 나와줘야 되는 거라. 동질감 나오면 이제 엄청난 거 하나 찾아버렸네. 자, 뭔데? 이게 누군데? 자신의 모습을 크게 적어줘. 투영한 대상이 될 수 있다. 최근에 평가원이 계속 이 단어 잡고 있잖아. 투영, 투사, 반영. 똑같은 거. 내가 도시가 싫은 거야. 막 도시에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나무를 보고 그 생각한 거 아니냐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너무너무 적응 잘하고 살고 있거든. 도시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 도시라고 무조건 세모가 아니고 내가 아는 어떤 선생님은 시골에 땅도 있고 집도 있거든. 그러니까 자기 땅이 있는데 시골에 나중에 가서 사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싫다 했다. 자기는 나이가 많은 분인데 도시 남자라는 거야. 좀 생긴 그렇게 안 생겼는데 내가 웃으란 말이지. 그래서 자기는 도시가 너무 좋대. 스타벅스가 좋고 그렇게 원빈이 좋고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도 있는 거잖아. 맞잖아. 반드시 그래야 돼? 아니잖아. 이 사람의 뭔데? 프리즘이잖아. 이런 걸 읽어내야지 시가 잘 읽힌다는 거야. 최근에 이 단어 잡고 있잖아. 뭐 있었니? 시냇물이 남쪽으로 가다 길을 잃고 헤맨다고 그랬거든. 시냇물이 진짜 걔가 막 그래? 자기가 뭔데? 인생을 헤매고 있는 거야. 인간은 누구나 그렇거든. 그게 드러나는 지점이 딱 나올 때 이거 낼 수 있거든. 그러니까 체크해야 되는 거라. 자, 자신을 투영한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읽어주는 거다. 요런 것까지 가려면 내가 이제 이렇게 수업하고 나면 질문이 진짜 많이 오거든. 어떤 질문이 오냐면 선생님 이런 속도로 보기를 읽다가는요. 이런 속도로 선지를 읽다가는 수능 종치는데요 하는데 제발 구분을 좀 해둬. 요거 이제 우리가 지금 처음 하는 거니까 할 말이 좀 많은데 선생님이 요거 한번 보자. 오늘 하나만 또 설명 좀 하고 가자. 국어는 문제 풀 때 직관을 써야 되거든. 내가 늘 하는 말이거든. 직관은 다른 말로 감이야. 그래서 왜 국어는 감이다 그러지? 근데 이 감이라는 게 길러지는 이거 힘인 거 아나 너희? 직관력은 힘이야 힘. 어떻게 기르냐면 이 감을 기르려면 얘들아 평소에 관찰하고 생각하고 정밀하게 하는 연습을 해야 돼. 그러면 이게 적층적으로 쌓이거든. 귀납적 준원처럼. 급할
할 때 순간 튀어나오는 게 직관이야. 문제를 풀 때는 얘들아 직관을 써야 돼. 시간 없는데 뭔 소리 하노. 이걸 갖다 하루 종일 한다고. 그렇지 않아. 근데 자 봐봐. 요거는 한번 어디 적어놓자. 그 밑에. 현장에서는 요걸 써야 돼. 직관을. 그래서 보자마자 바로 골라낼 수 있어야 돼. 이유를 다 생각하면 안 돼. 이유를 다 생각하다가는 시간이 없다고. 아이씨 이게 답인데 있잖아. 왜 상위권 애들 그런 말 안 하나? 문제 풀고 나서 왜 3번이 답이야 그러면 아이씨 뭐 이게 답이야 하여튼 이렇게 얘기하지. 하여튼 뭐가 다 틀렸어. 나머지는 이상하고 얘가 답이야 이렇게 말하잖아. 그게 직관 쓴 거야. 현장에서 직관을 쓴 거야. 하지만 이거 적어. 사후적으로는 직관을 쓰면 안 돼. 사후적으로는 근거를 찾고 논리적으로 이거를 한 딱딱한 근거를 찾아가지고 내가 이거를 이해하고 들어가야 되거든. 이거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이제 직관력이 굉장히 날카로워져. 그래서 지금은 사후적인 방법을 얘기하는 거야. 풀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돼. 풀 때는 적어도 이거 1분 걸리면 안 될 것 같은데 나는. 한 40초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머릿속으로 확장이 확 돼 있어야 돼. 연습하면 된다니까. 연습 안 되는 거는 시킬 필요가 없잖아. 너희가 사후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세밀하고 정밀하게 공부를 하잖아. 그게 쌓이면 그냥 한두 번 만에 되는 건 아니고 쌓여야 돼. 이 사후적인 게. 쌓여가지고 어느 정도 부피, 볼륨감을 가져버리면 이것이 뭘로 드러난다? 현장에서 직관, 감으로 드러나. 그래서 그냥 찍은 답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왜 국어쌤들이 문제는 빨리 푸는데 설명을 가끔씩 못할 때가 있냐면 이걸 하도 많이 해가지고 뭐가 있어? 직관력이 다 있는 거야. 이해되겠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 특히 문학은 직관 써줘야 돼. 그래서 지금 내가 하는 거는 사후적인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 요까지 해놓고 연습할 게 있거든. 지금부터 다시 한번 읽어봐. 쭉 그냥 훑어봐. 자, 이거 대답해 볼래? 꽃 피우는 거를 좋게 생각해? 나쁘게 생각해? 하자는? 얘가 꽃을 피우는 걸 어떻게 생각하지? 안 좋게 생각하지. 그게 보여? 추출. 방금 우리가 추출했던 것이 지금 딱 이 글을 보면서 나오잖아. 구조화시켜서. 이때까지 연습해야 돼. 방금은 우리가 이걸 했기 때문에 보이거든. 이거 방금 칠판에 적었기 때문에 보이거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 연습을 해야 돼. 서점 관련 있잖아. 이거 안 돼버리면은 시간도 많이 쓰고 맨날 선지가 헷갈리고 특히 보기 박스 문제는 있잖아. 요즘에 선지가 3줄, 4줄 넘어간단 말이야. 해결 안 된디. 그래서 이것을 구조화하는 연습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 알겠지? 그래서 시 한 개를 봤다 지금. 세지정태 추출하니까 나오지 지금 그지? 나온다. 시적 상황도 나왔어. 요게 시적 상황이야 지금. 알겠지? 정서가 지금 없네. 이유는 대상 중심시는 정서가 잘 없어 원래. 알겠어? 요까지.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 이제 오늘 정리만 쭉 해야 돼. 자, 9번 가는데 9번이 이제는 하도 이제 애들이 많이 해가지고 이제 이 기출 중에서 유명한 기출이거든 이게. 왜냐면 정답률 자체가 뭐 20-30% 나왔던 문제라 가지고 이거는. 그러니까 많이 풀었을 거야. 학원에서도 많이 풀고 했을 건데 얘는 두 가지를 봐야 돼. 9번 우리가 기출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거는 첫 번째 선지를 얼마나 우리가 대충 읽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되고 우리는 기출을 통해서 얻을 게 있거든. 두 번째 너희가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보기 박스가 좀 복잡하게 돼 있을 때가 있어. 그러니까 어떤 구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추상적으로. 그랬을 때 구체화시켜서 정리하는,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 같은 걸 그리는 연습들을 좀 해줘야 된다는 거거든.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2시에서 공통된 요소가 뭔지를 찾는 거거든. 혹시 찾아왔어? 이 2시를 왜 묶었는지? 한번 얘기해봐. 이 2시를 왜 묶었어? 연륜이랑 대장간의 유혹은, 얘들아, 연륜이라는 시는 이제, 그때 이제 연계라고 보면은 밑에 거는 연계가 아니거든? 그럼 가를 정해놓고 나를 왜 가지고 왔을까? 내가 저번에 이야기했는데, 저번 시간에. 그지? 나 작품을 선정할 때 출제자는 어떻게 한다? 세시정태 중에서, 아니면 표현상의 특징 중에서 묶을 만한 요소가 있는 것만 낸다 했지. 이렇게 낼 때는. 뭐고, 이거는? 첫 번째 줄에 단어가 있는데 이 칼기가 저기 머리가 안 들어가지? 결핍을 느끼는 상황이잖아 얘들아.
그걸 밑줄 치고 별표. 얘는 뭐 때문에 묶었다? 상황이네. 4번. 4번 여기에는 자 저거 봐라. 시적 상황이다. 선생님 근데 화자라고 안 나오고 시인이라고 나오는데 그러면 이게 시인과 화자가 일치하는 거야. 이렇게 나오면. 자 상황이네. 결핍을 느끼는 상황. 대답해봐라. 긍정적 상황이가 부정적 상황이가? 부정적 상황이다. 인간이 결핍을 느껴가지고는 대부분 좋을 리가 없지. 근데 너무 그건 우리 생각이니까 일단 계속 읽어봐야 될 것 같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시적 상황이 가시와 나시는 동일하다. 결핍을 느끼고 있다. 그지? 자 가볼게. 거기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이를 통해 삶을 성찰하는 경우가 많다 그랬지. 결국은 결핍을 느끼는 그 상황 때문에 대상이 뭐가 되는 거다? 2번 대상이 내 삶이 되는 것이고 그지? 그 다음에 3번 태도는 어떻다? 성찰적이 된다. 여기 다 줬다 이미. 화자는 지금 결핍을 느끼고 있거든. 그래서 내 삶을 성찰하게 되는 거다. 끝났네. 그지? 계속 가볼게. 자, 예컨대가 아니다 이거는. 연륜, 가시야. 가라고 적어주고. 축적된 인생의 경험에서 좀 제발 문장 좀 똑바로 읽지. 자, 쉼표 찍혀 있으면 제발 슬러시 좀 쳐. 자, 끊어. 그리고 의식적으로 슬러시를 치면서 앞에 걸 묶어줘. 축적된 인생 경험, 갈로로 묶어. 자, 기억해야 돼. 축적된 인생 경험. 왜? 설마 이 시에서 나는 축적된 인생 경험을 성찰한다 하고 이 시가 그따구로 나오겠나? 아니라 했잖아. 어떤 내용을 정리한 거라니까 이게. 그럼 확장해야지 너희는. 축적된 인생 경험이 뭔데? 얼마나 추상하고. 경험이 많다 적다? 많다. 제목이 연륜이잖아 지금. 자, 그 다음 대장간의 유혹은 현대인이 추구하는 편리함에서 끊어. 왜? 얘들아 봐라. 인생 경험에서 있지. 그럼 그 다음에 이게 대꾸법이어야 되거든 반드시. 뭐가 나와? 편리함에서 이제 한번 끊어. 결핍을 발견한 화자잖아. 그렇게 되면 결핍을 각각 어디서 발견한 건데? 인생 경험, 축적된 인생 경험 또는 편리함이야. 그러면 이미 지금 조금 구체적으로 보인다. 자, 보인다. 자, 얘는 뭔데? 얘들아, 인생의 경험이야. 너희보다는 나겠다. 왜? 나는 경험이 좀 더 있잖아. 연륜이 있잖아. 그지?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뭔데? 편리함이다. 여기에서 얘들아, 뭘 느꼈다? 결핍을 느꼈대. 결핍된 요소가 있다는 거야. 되겠어? 나는 이거 읽을 때 이거 좀 대체가 되겠나? 내가 이걸 풀었을 때가 있을 거 아니야. 나는 그걸 반드시 기억해놓고 적어놓거든. 내가 처음 딱 풀었을 때 그 느낌을 너한테 가르쳐줘야 되기 때문에 멈췄다 여기서. 스탑을 했는 이유가 있거든. 야, 이거만큼 추상적인 말이 어딨노? 야, 편리하면서 왜 결핍을 느껴? 야, 인생이 축적된 경험이 있으면 좋은 거 아니야? 지혜로운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왜 결핍을 느껴? 나는 여기에서 조금만 위험한 수업 좀 할게. 원래 이거 기초반에서 하면 안 되는데 나는 예를 들어보려고 그냥 이럴 때. 예시를 나중에 엄매하는 사람들 나한테 맨날 듣게 되는 말이거든. 예시는 셀프다. 스스로 딱 떠올리잖아. 그걸 뭐라 그래? 예측이라 그러거든. 보기를 읽고 내가 예측하는 건데 해야 돼. 왜? 이 추상적인 단어가 내가 추상어, 관념어가 제일 문제라 했잖아. 자, 이 추상어가 내 예시로 구체화되었을 때는 두 가지밖에 없어. 이 예측이 얘들아 맞거나 예측이 틀리거나 아니야. 근데 내가 두 가지 방향 다 가르쳐줄게. 맞으면 시간을 압도적으로 줄이면서 시를 해석하는 시간이 거의 반 이하로 줄어. 땡큐지. 근데 틀리면 어떡해요? 틀리면 있지. 정신이 번쩍 든다. 사람이 이거 무슨 색깔이야 그러면은 노란색요 하다가 얘를 딱 보여주면 있지. 이 색깔이 더 잘 보이는 거 하나. 오히려 내 예측이 틀려버리면 비교가 되기 때문에 내 예측과 있지 더 잘 읽힌다. 어느 방향으로 가도 더 좋다는 거야. 알겠어? 근데 직관력이 살아나면 있지. 이 예시를 드는 것이 거의 시의 내용과 맞아버려. 그래서 빨리 읽는 거야. 내가 압도적으로 빨리 풀었을 때 수능 17분에 문학 다 풀었거든. 연계가 다 돼 있었고 그 다음 이 예측이 정말 잘 맞아 들어갈 때 그런 결과가 나온단 말이야. 나중에 내가 한번 또 얘기를 해줄 건데.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진짜로 한 거.
인생 경험에서 결핍된 게 뭐겠노? 인생에 축적된 인생 경험에서 연륜에서. 나는 송원학원 출신이잖아. 송원학원에 가면 내가 국어과 최근까지 막내였거든. 나이가 42인데 영어과 막내는 53살이다. 막내가 그 과에. 그러니까 이게 평균 연령이 굉장히 높잖아. 그 송도훈 선생님이 그러시더라 그때. 그 제일 나이가 어린 선생님인데 거기가 야, 내 니 들어오기 전까지 막내를 몇 년 했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이제 그 정도로 그분들이 나이가 좀 많아. 근데 수업이 조금 약간 영상에서도 얘기하려는데 뭐 고루하더라. 좀 잠오더라. 디디하고. 왜냐면 선생님들이 수업 준비하실 때뭐 있노? 20년, 30년 가르친 분들인데. 그러니까 수업 준비 잘 안 하셔. 왜냐면 그게 일부러 안 하는 게 아니라 솔직히 나도 이제 이 정도 되면 중학생들은 수업 준비 안 해도 되거든. 이제 경험이 있으니까 뭐가 없어. 새로움이 조금 약한 거야. 새로움이라는 거는 약간은 좀 뭔가 이렇게 새롭게 하려는 뭐 이런 것들이 좀 약한 거야. 그래서 나는 그게 순간적으로 번뜩 떠올랐어. 결핍된 요소가 나는 새로움이라고 생각했다. 그냥. 되겠나? 그 다음에 편리함에서 우리가 결핍된 요소는 뭘까? 아니, 실제 현장에서 했다고 이거 나는 그냥 이렇게 생각했는데 편리함에서 온다라는 거는 우리가 고민을 하지 않을 것 같지 않나? 너무 편리하니까 고민하지 않고 뭐가 되겠노? 거기에 익숙해지는 거? 그러니까 뭔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니겠나? 뭐 너무 편리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걸 감사하게 생각 못 한다든지 이런 거 아니겠나? 라고 잘 들어. 이거 오래 걸리면 안 되고 순간적으로 좀 적어 놓을래? 떠오를 수 있게 어떻게 해야 된다? 평소에 연습을 해놔야 된다. 이거는 연습을 해야만 할 수 있는 사고의 영역에 들어가요. 계속 이제 셀프 예시 드는 거야. 이럴 거야. 왜 이게 되냐면 시들이 사실 거의 다 비슷하거든. 특히 수능에 출제되고 육군모에 출제되는 시들은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 그게 보이거든. 내가 가르쳐주면 안 되고 너희가 패턴을 스스로 만들어내야 돼. 이렇게 했거든. 그러니까 난 이 문제가 쉬웠지. 왜? 결핍된 요소는 좋은 거야. 맞지? 새로움 그리고 고민하면서 사는 거잖아. 고민하지 않는 게 아니고 전 고민하면서 사는 거. 고민하고 고마워하면서 사는 거. 감사해하면서 사는 거. 좋은 거잖아. 이렇게 해놓은 친구와 그냥 막 딥다 읽어 그냥. 이게 말을 생각도 안 할 거면서 연륜 축적된 경우 생각 인생의 주관을 하자 일상에 해석하고 이 작품은 결핍사의 의제를 벗어 이런 그렇게 읽을 것 같으면 내 말을 안 읽어도 된다. 아니 그렇게 읽을 것 같은 보기를 얘들아 이 많은 작품 이 내용을 짜부라뜨려가지고 여기 넣어놨는데 지금 이 보기에 이거를 펼치지 않고 그냥 읽는다는 거는 사실상 큰 힌트가 안 된다라고 내가 자꾸 얘기하잖아. 다시 한번 확장적 사고야. 알겠지? 자, 그 다음 가볼게. 자, 편리함 결핍을 발견한 화자를 통해 일상에서 경험하는 것들 밑줄 칠게. 이게 재해석된다는 얘기는 뭔데? 좀 다르게 본다는 거야. 색다르게. 그지? 그럼 일상어들이 나와야 돼. 자, 그 다음에 두 작품은 묶인다 다시. 결핍된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의지거든. 여기에서 페이크가 있는 거야. 얘들아. 잘 봐봐. 이런 생각 좀 하자. 자, 결핍이 된 요소. 없는 거잖아, 지금. 이 요소는 긍정어지만 이것이 결핍되어 있는 이 상황은 어떤데? 걔는 맨 뒤에 앉으면 돼. 부정적인 거야. 앞에 영상 줄게. 이거 봐. 다시. 결핍된 요소는 좋은 거지만 우리가 가지고 싶은 거, 화자 갖고 싶고 우리도 가져야 되는 거지만 그것이 결핍되어 있는 그 상황 자체는 어떻다고? 부정적인 거잖아. 내가 비타민 결핍 좋은 거야 지금? 부정적인 상황이지. 근데 비타민 자체는 좋은 거잖아. 이 정리가 되도록 연습을 하라고. 안 되는 거 절대 안 시킨다니까. 100개만 해봐. 100개만. 됐어? 자, 그러니까 벗어나고 싶은 거지. 태도 의지적. 됐어? 이렇게 정리하면 돼. 자, 그리고 나면 시를 읽는 속도를 한번 내가 보여줄게.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야, 보기를 갖다 이렇게 읽어놓잖아. 시가 그냥 껌이야. 자, 4페이지 시 가봐. 그럼 첫 번째 거 있지, 숙제. 그거 4페이지. 자, 무너지는 꽃잎파리처럼 휘날려 발 아래 깔리는 서른 나문 해야 이러지. 해가 뭐겠노? 세월이겠지. 그지? 서른 나문이니까 내보다 어리네, 씨. 자, 이거 뭔데? 축적된 인생이겠지.
구름같이 피려던 뜻은 날로 굳어. 얘들아 날로 굳어 세모. 야 우리 뜻이 굳었는데 황금 두근 곱다랗게 감기는 연륜 세모. 야 이미 세모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지? 자 갈매기처럼 꼬리를 떨며 사놓핀 바다 내려앉은 섬으로 가자 얘들아 섬 동그라미. 자 왜? 가자가 나왔잖아 그지? 그럼 긍정하는 공간. 자 빛이 하늘 안에 꽃은 맑기도 하는 꽃 동그라미. 자 무너질 적에 눈빛 무너질 적. 자 세모 눈빛 파도에 적시 파도 동그라미. 내가 안 좋을 땐 어떻게 한다? 눈빛을 파도에 적신데. 초라한 경력 육지에 막음 다음 초라한 경력 세모. 자 그다음 육지 세모. 자 그다음에 주름 잡히는 연륜. 자 연륜 세모. 끊어버리고 나 또한 불꽃처럼 열려서 하겠다. 불꽃 동그라미.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쭉 읽는 거야. 오케이 알겠어. 지금 어떤데? 내 삶이 무너지고 있어. 이미 뜻은 굳었어. 그래서 더 이상 나는 뭔데? 뜻이 없어. 뜻이 더 이상 뭔가 꿈이 없어. 그때 난 섬으로 갈 거야. 거기 가면 어떤데? 불꽃처럼 열렬히 살 수 있어. 자 틀렸네? 뭐야? 열정이었어. 정열 같은 거네. 맞지? 열심히 하는 거. 괜찮다니까? 봐라. 틀려도 상관없다고. 확실히 알겠다. 새로움도 될 것 같기도 하네. 됐어? 요렇게 읽어야 돼. 이 속도가 나온다. 이걸 읽으면. 자 대장간 유혹은 어떻게 읽어야 돼? 자 뭐 찾아야 되는데? 편리함. 제 손으로 만들지 않고 한꺼번에 싸게 사서 저거라 쿠팡. 마구 쓰다가 망가지면 내다버리는 저거라 쿠팡 칫솔.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질 때 끊어야지. 플라스틱 물건 뭔데? 세모. 이게 뭔데? 편리한 물건. 그지? 나는 당장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다. 버스 세모. 이렇게 읽으면 안 되나? 그럼 지금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동그라미 세모 빨리 만들. 빨리 해. 당장 버스 현대아파트가 들어서며 홍은동 사거리에 사라진 털보네 대장간을 찾아가고 싶다. 털보네 대장간 동그라미니. 그 다음 뭔데? 무쇠낫 동그라미니. 꼬부랑 호빗 동그라미니.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세모네. 똥덩어리 세모네. 결국 뭔데? 제일 중요한 거. 땀 흘리며 두들겨 하나씩 만들어낸 저것과 유니크가 없었던 거네. 이제 보니까 고민 이게 아니네. 유니크. 뭐가 없는 건데? 고유성이 없는 거네. 쿠팡에서 나온 칫솔 다 똑같이 생겼잖아. 이렇게 읽으면 된다. 됐어. 그리고 나서 답인 2번 선지가 왜 틀렸는지를 정확하게 찾아내면 끝. 오늘 고전 시간까지 하면 우리 진도가 되거든. 근데 충분하다 시간. 천천히 해도 된다. 이제 보여? 2번 선지가 왜 틀렸을까? 야 우리 이미 코칭까지 해서 이건 다 끝나 있다 지금. 답의 근거도 다 나와 있어야 된다. 왜 2번 선지가 틀렸지? 제발 선지 좀 끊어 읽어주면 안 되나? 이제 2022학년도를 지나서 우리 5년 지났대. 이때 이 선지도 어렵다 그랬는데 여기서 더 어려워졌거든. 문학 선지가. 선지가 복잡해. 근데 안 끊고 왜 이리 걸락하노? 이거 한번 써보면 진짜 얼마나 긴 줄 아나? 어디서 끊어야 되노? 이해되는 지점까지 끊어야지. 가에서 불꽃을 끊어야지. 불꽃은 시어잖아 지금. 긍정적인 이미지로 표현한 것은 딱 끊고 긍정인지 봐봐라. 맞잖아. 불꽃처럼 살겠다 하는데 그러면. 자 주름 잡히는 연륜에 끊어. 결핍되어 있는 속성 끊을게. 뭔데? 열정. 을. 끊을 수 있는 수단 미쳤나? 이거 왜 끊는디 이거를? 끊으면 안 되지. 이 자체가 이미 연륜에 결핍되어 있는 속성이잖아. 뒤에 거 다 뭐야? 저거 사족. 사족은 뭐냐면 쓸데없음의 뜻이야. 요거를 끼워 넣는 거다. 부정 질문에서 답을 굉장히 많이 만드는 방식이야. 그러니까 그까지만 딱 읽으면 되거든. 근데 뒤에 뭐가 뒤집어 버리면서 끝나버려. 요런 선지. 이게 짧으니까 지금 걔한테 길어져 봐라. 안 보인다. 사족 선지. 끊을 수 있는 수단만 지우면 된다. 그럼 이 선지는 맞는 선지가 되거든. 너 얼마나 대충 읽으면 세상에 오답이 몇 번이었더라 이거. 뭐 번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정답보다 오답을 더 많이 했다. 그만큼 걔 대충 읽는다는 거야. 기출은 뭐다? 우리에게 선생님이지. 절대 그러면 안 돼.
알겠지? 이제 앞으로는 긍정, 부정어를 정확하게 나눠서 이렇게 태도가 명확한 시는 명확하게 봐준다. 알겠지? 요거 묶여있는 이유 확실히 보이고, 그지? 요렇게 읽을 때까지 연습하는 거야. 자, 그 다음 넘겨봐. 이제 또 해보자. 16번. 야, 16번 있잖아. 코칭 때 이거 내가 맞춰도 이거 질문하면은 아는 인간이었고, 틀려놓고도 지금까지도 몰라. 정답은 4번이거든. 아나 왜 4번이 틀렸는지. 뭐 해설 읽어 뺏겨왔대. 뭐 자신의 본질이 어떠저떠고 어떠저떠고. 이 16번 별표 치고. 진짜 어려운 문제야 이거. 내가 구조화를 몇 번을 시켜봤거든. 근데 시키면서 느낀 게 이거 직관력이 있는 애들은 진짜 좋겠다. 이런 걸 바로바로 풀 수 있어서. 근데 직관이 없으면 진짜 이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답을 할 확률도 되게 적겠구나 이 생각을 했거든. 정말 이거 무답으로 안 보이더나? 처음에 풀 때. 직관이 있으면 바로 잡았겠는데. 그냥 4번이 왜 답인지 모르고 4번 했지. 현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돼. 근데 문제는 끝나고 나면 왜 틀렸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다음번에 보인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 4번 선지를 지금부터 읽어서 다 풀어왔으니까 뭐가 어떻게 잘못 틀렸는데 이거. 왜 이 선지가 안 맞는데? 이유 알아? 내가 그리고 있을 동안 밑에다가 왜 틀렸는지를 한번 한 줄씩 써봐라. 전부 해설을 내가 쓰는 거하고 좋은 게 없다. 공부 꼼꼼하게 하지. 응? 또 세시정태 외울 때까지는 계속 세시정태. 너도 다 했으면 나하고 똑같이 한번 적어줘봐. 이게 파란색이 어디가 붙나? 파란색 이 잘못 붙나? 성과원이 가장 좋아하는 상징시지 이게 지금. 진짜 좋아한다. 이 새는 구체적인 대상이잖아.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의미는 굉장히 추상적이야. 그랬을 때 얘들아 이 구조가 나오잖아. 이 구조. 뭐라 그랬냐면 화자는 세 장에 갇힌 새를 통해서 그지? 그 새가 자유로 억압한 일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현대인의 알레고리라는 단어 몰라도 돼. 그냥 연결된다는 거 말하면 돼. 연결돼 있다는 거잖아. 그럼 봐봐라. 지금 내가 핑크색으로 밑줄 치는 공간 뭐 내용이 다 이 밑에 똑같은 시스템으로 나와줘야 된다. 그래야 이게 상징이지. 이게 이 시스템이 안 되잖아? 그럼 상징이 아니야. 그러면 자 새가 현대인이제. 맞지? 그러면 세 장은 뭔데? 찾아라. 뭐라 해야 되노? 일상 아이가 일상. 맞지? 아니면 다른 말로 좀 바꿔줄까? 현실 세계를 갇힌 거니까 벗어나지 못하는 거잖아. 연결되나? 연결. 이때 시는 핑크색이야, 흰색이야? 전 파란색이야. 핑크. 이제부터 핑크의 향연일 거다. 그지?
뭐 해야 되노? 파란 거 찾아야지, 얘들아. 파란 거 찾아야 돼. 그게 선지야. 다시 보면. 보이나? 선지를 반틈으로 자르면 뭐가 좀 보일걸? 보이나? 상징신 있지? 이렇게밖에 문제를 낼 수가 없는 거 아이가? 됐나? 그러면 너희는 이제부터 앞으로 돌아갈 때 어떻게 해야 돼? 보기에 나오는 핑크색 그 내용을 파란색으로 맞춰야 되는 거야. 그럼 이 선지가 굉장히 쉬운 거야. 근데 이 작업 못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데? 선지 갔다가 또 갔다가 또 갔다가 또 갔다가 이놈의 시간이 얼마 많이 걸린지 알아? 문제 푸는 시간 나중에 하면 제발이 정말 오래 걸린대. 선지 하나 판단하는데 시간이 10초, 20초만 걸려도 한 문제당 1분이 걸린다니, 넘게 걸린다는 얘기잖아, 지금. 바로 직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선지들도 나와야 돼, 이제 앞으로. 빨리 하려면. 되겠어? 자, 계속 읽을게. 새의 행동 묘사는. 자, 행동 묘사가 있단다. 쌤, 오늘 천천히 한번 해볼게. 자, 얘 행동에 대한 뭐가 있어? 묘사가 있는데, 봐라, 이 얼마나 추상적이야. 근데 뭐라 그러노, 지금? 얘는 구체적이잖아, 밑에는. 봐봐라, 뭐라 그래? 일상에 충실할수록 잠재된 힘과 본질을 잃어가는 아이러니래. 그러니까 일상에 충실하게 사는데 얘들아 잠재력이랑 뭐가 없어지는 거야? 본질을 잃어간다는 거야. 야, 열심히 살았는데 왜 그런데? 그지? 자, 되겠어 지금? 그럼 지금 요게 행동 묘사의 색을 찾아줘야 되는 거잖아, 우리는. 자, 그 다음에 이건 인간일 거야. 이거 새끼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일상에 만족하며 여유로운 삶의 가능성을 외면하는, 자, 자유로운 삶의 가능성을 외면한단다. 그럼 뭔데? 자유를 어떻게 하는데? 외면하는 거야. 이유는? 안온 이런 거를 더 추가하다 보니까 이 자유를 어떻게 하는 건데? 외면하는 거를 안 좋게 보는 거야.